안녕하세요. 김상수입니다. 예로부터 중국은 특히 남자아이를 선호를 했죠.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되면 항상 신부가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부를 돈으로 주고 사거나 심지어는 신부감을 납치하는 등의 나쁜 폐단이 있어 왔습니다.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신랑 측은 신부 측 부모에게 신부를 키워줘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차일이라고 부르는 신부값을 신부의 부모에게 지불해 왔습니다. 일반인들은요, 꿈도 꿀 수 없는 상당한 금액의 신부값을 지불하는 영상이 최근에 인터넷에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총書기가 몇 년 전부터 사치풍조를 배격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중국의 지방정부가 나서서 신부값과 결혼식 행사를 검소하게 치르도록 하라는 권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라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빈부 양극화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차일이 문화, 영상으로 보실까요? 중국 국경절 연휴 7일째 집계를 보면 연인은 총 6억 1,800만 명이 이동을 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 효과는 4,543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7조 2,31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미뤄왔던 결혼식도 많이 열려서 한 젊은이는 최근에 무려 18군데의 결혼식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은 남성보다 여성이 적기 때문에 신부를 구하지 못하는 남성이 늘고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아 선호가 높았던 과거에서부터 중국에서는 결혼을 할 때 신랑 측이 신부 측에게 신부를 키워준 고마움의 표시로 차일이라고 부르는 신부값을 신부의 부모에게 지불해 왔습니다. 2020년에 현재도 신부값은 지불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상당한 신부값을 준비해야 하고, 신혼집과 가구 등을 장만하려면 또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업대란에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고민이 늘어가고 있고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각 지방정부에서는 결혼 허례허식을 제한하는 결혼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첫째는 신부값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부값의 비용을 1만 위안 약 170만원 이하나 2만 위안 약 34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도시는 5만 위안 약 850만원 이하, 농촌은 6만 위안 약 102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잘 사는 지역이죠. 농촌이 상대적으로 신부값에 대한 요구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농촌이 더 도시보다 높습니다. 재혼일 경우에는 신부값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한 지역도 있습니다. 둘째는 결혼식 행사에 대한 제약인데요. 일반적으로 웨딩카는 동원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동원하는데요. 웨딩카는 6대까지만 허용하고 리무진 같은 호화 차량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이었던 폭죽 사용도 대폭 축소해야 하고 전자폭죽으로 대체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피로연에는 직계 친족만 참석하고 음식은 10가지 이하로 하고 한 테이블당 음식 비용도 5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86,000원 정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축의금도 200위안, 약 34,000원 이하이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노인들은 50위안, 약 8,600원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만약 위의 결혼 지침을 어기거나 특히 신부값의 제한 조항을 어기면 처벌하고 심각하게 초과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사용했을 경우에는 인신매매나 사기죄로 처벌하겠다고까지 경고를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로 정한 것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부값 전통은요, 아주 오래됩니다. 오죽했으면 각 지역에 신부값 지도까지 있습니다. 잠시 보실까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도시와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신부값이 높습니다. 베이징시의 신부값은 20만 위안, 약 3,400만 원에 집을 하나 줘야 하고, 상하이시는 10만 위안, 약 1,700만 원에 집을 신부 측 부모에게 줘야 합니다. 저장성과 장시성은 15만에서 2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600만 원에서 3,40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대략 6만 위안, 약 1,020만 원에서 20만 위안, 약 3,400만 사이를 주고, 그보다 좀 못 사는 지역은 약 1만 위안에서 170만 원이요. 그리고 10만 위안, 약 1,700만 원 혹은 차량이나 집을 줘야 합니다. 티벳이나 위구르 지역과 같은 목축 지역에서는 소나 양을 주기도 합니다. 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중국은 아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남녀 성비는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1953년에 첫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때가 약 6억 193만 명 정도였었는데요. 남녀 성비는 107.55였습니다. 여자를 100으로 봤을 때 남자가 107.5 더 많았다는 거죠. 가장 높은 시점은요 2008년입니다. 2008년에 120.56이었는데요.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작년 2019년에는요 104.64로 낮아졌지만 역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2015년부터 남녀 성비가 역전되어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2015년에 99.95 그러니까 2018년에는 99.64까지 내려갔는데요. 남자보다 여성이 더 많습니다. 즉 여성이 100명이면 남자는 99.64명이 되는 거죠. 2015년부터 한국은 여성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과거 역사에서는 전쟁이나 생존의 필요성에 의해서 남존여비의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지만 현대는 전쟁과 약탈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재능으로 경쟁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녀평등 사상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아직도 남녀 성비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과거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그것을 전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돈 앞에서는 체면과 자존심도 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자존감을 이해하는 날은 언제쯤 될까요?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